세계 최고의 여행 파트너 센스톡. 요거 센스톡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요만한 건데요. 예, 16개국 실시간 쌍방역 통역하고요.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쇼핑, 비즈니스 할 때도 외국인과 대화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목에 걸어도 부담 없는 아주 이쁩니다. 간편한 조작법으로 누구나 쉽게 활용하고요.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예, 해외에서는 통역기로 활용하고 집에서는 학습기로 공부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총 84권의 교재로 공부할 수 있고요. 센스톡 통역기는요, 구글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식 인증한 통역 어학기입니다. 1522-1331 이봉규 TV 구독자라고 하시면 특별 할인됩니다. 애국기업이거든요. 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문화일보의 박민 칼럼인데요. 박민의 실론에서 제목이요, 쌍방울이 더 치명적인 3대 이유. 이거 괜찮습니다. 쌍방울이 결국 이재명 방울을 달 거라는 얘기입니다. 박민 논설위원의 글인데요. 썸머리 부제목을 보니까 쌍방울의 대북 사업비 대납은 친문의 대권 후보 배제에 맞선 이재명 측 선택의 불법 우회로, 이 특유의 프레임 변경 어렵고 이화영과 정진상 뿌리가 달라 쌍방울이 이 목에 걸릴 첫 방울,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은 개인 경호업체처럼 부리고 있는 민주당 때문에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다. 2018년 6월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재명은 그해 9월 청와대가 발표한 평양 남북 정상회담 방북단에서 제외됐다. 이재명은 지사 취임 전부터 남북 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중앙정치 무경험을 약점으로 지적받는 이재명으로서는 외교 안보 핵심 이슈인 대북 정책 성과가 절실했다. 우천으로 취소됐지만 지사 취임식을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최키로 한 것이나 평화부지사직을 신설해 당 실세 이해찬 의원의 측근 이화영 전 의원을 임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평화부지사 영역을 확대하는 조직 개편을 하고 추경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 원을 반영하기도 했다. 그런데 단체장 중 박원순 서울시장 과 최문순 강원지사만 방북단 명단에 포함된 것이다. 이재명은 이 결정을 친문 그룹의 차권 대권 구도에서 자신을 배제하려는 신호탄으로 해석했던 것 같다. 이를 뒷받침하는 일이 2개월 뒤 터졌다. 문재인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 비방글을 온라인에 올린 해경군 김 씨가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 결과를 경찰이 발표한 것이다. 이재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 저들의 저열한 정치 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으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고 반발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내에 이재명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없었고 청와대도 관여할 성격이 아니다는 입장을 취했다. 친문그룹에서는 이재명의 사퇴와 출당 주장까지 나왔다. 돌파구 마련이 필요했던 이재명은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했다. 방북단 발표 직후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을 2차례 방문, 스마트팜 건설 등의 대북 사업을 합의했다. 그러자 이번엔 경기도 의회가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 소속이 다수였음에도 도의회가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 불법적인 우회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이화영은 3년간 고문과 사회이사로 근무했던 쌍방울 그룹의 오너 김성태 회장을 접촉했다. 대북사업비 대납을 기회로 삼아 대북사업을 진행하라고 권유하면서 김책공대 북한 광물 자원 자료를 직접 전달했다. 김성태는 대북사업 경비 500만 달러를 2차례에 걸쳐 불법 송금했다. 북측이 요청한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 달러도 유사한 방식으로 송금했다. 모두 김성태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다. 더구나 이재명은 김성태가 대북사업 및 방북비용 지불을 북측에 약속하거나 송금한 시점을 전후해 최소 3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맙다고 말하거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난감하겠다는 걱정도 했다고 한다. 이런 흐름을 보면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이 한 벌 사입은 게 전부라는 이재명의 초기 해명은 본인도 민망해야 할 수준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최근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왔는데 잘 안 팔릴 것이라며 오히려 부인 강도를 높였다. 위기 타개의 동물적 감각을 보여온 이재명으로서도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실제로 쌍방울 사건은 대장동이나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째, 이재명 특유의 프레임 바꾸기가 불가능하다.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이고 성남FC는 시 예산 절감 성공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북 불법 송금을 햇볕 정책이라고 강변하기는 어렵다.
둘째, 대장동 김만배 씨와 쌍방울 김성태의 차이다. 김만배는 끊임없이 자백과 침묵의 손익을 계산하고 있다. 김만배가 침묵하면 이재명의 마지막 방탄조끼인 정진상과 김용은 흔들리지 않는다. 반면 김성태는 송환되기 전 이미 검찰에 협상을 제시했다. 정치적으로 기댈 것도 없이 검찰의 선처가 거의 유일한 희망이다. 셋째가 핵심이다. 이화영은 정진성, 김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정진상, 김용은 숙주인 이재명과 운명 공동체다. 그러나 이화영은 나름의 정치적 뿌리가 있고 정치적 주군을 따지면 이해찬이다. 더구나 쌍방울 사건은 국기문란 성격의 100억 원대의 뇌물 사건이다. 정치인 이화영이 이재명을 위해 혼자 책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재명의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정작 이재명 목에 처음 걸릴 방울은 쌍방울 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글을 박민 논설위원이 했는데요. 예리합니다. 요번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 체포영장 청구하는 거는 위례 대장동, 그 다음에 성남 FC 건으로 청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민 논설위원은 그거보다 쌍방울이 치명적이다. 쌍방울로는 이재명은 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체포영장이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르지만요. 이거 다음에는 쌍방울을 부결돼도 다음엔 쌍방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쌍방울 먼저 치지 그러냐? 쌍방울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성남FC는 어느 정도 다 윤곽도 나오고 수사가 다 관련자들도 구속되거나 소환조사 다 받았습니다. 근데 쌍방울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금고지기가 엊그저께 구속됐거든요. 김성태의 금고지기.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 다 나오니까. 대북 송금 의혹은 이제 추궁할 예정인데 왜 금고지기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돈이 다 나와. 여기서 방법 어떻게 나갔고 누구에게 줬고 여기서 이제 뭐 녹취가 있을 것이고 대포폰도 여러 개 뺏겼잖아요. 그 다음에 메모가 있을 것이고 김성태는 분다는 거예요. 박민 논설위원회에서도 나왔지만 김성태는 불기로 작정하고 미리 태국서부터 딜을 쳤잖아요. 물론 검찰에서는 딜할 생각 없다고 그랬지만 다 인지상정으로 협조 다 하면 하다못해 형량이라도 좀 줄든가 추가 범죄라도 다루지 않든가 그러죠. 그거를 안 김성태는 자기는 정치적으로 성공할 목적이 없거든. 정진상, 김용은요 이재명과 정치적 공동체예요. 그 전에서부터 그렇게 맺어왔기 때문에. 쌍방울 김성태는 이거 대북 문제 때문에 엮인 거거든요. 아니 이거 잘못하다가 간첩 아니면 세컨더리 보이콧 이거 이렇게 몰고 가면 자기는 큰일 나거든요. 회사가 날아갈 판이니까 수출도 못하고 자기는 감옥 1, 2년 더 가는 건 두렵지 않거든요. 이 사람은 감옥에서 얼마든지 회장 노릇해요. 얼마든지 조폭 대장 노릇해요. 그러나 아이고 국가보안법 대북 송금 위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그냥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르면요. 아니 전 세계 제재 명단에 오르면은 이게 회사가 이제 수출도 못하고 골 때려지는 거죠. 돈은 추징금 당할 거고. 그러니까 그 길은 택할 수가 없는 거죠. 불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잘 지적했지만 김성태와 김만배가 다른 게 그렇고 이화영과 정진상이 다른 게 그렇다 이거죠. 이화영은 이해찬의 정치적 똘만이에요. 이재명의 똘만이가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해찬한테 붙지 이재명한테 붙지 않는다. 지금은 이해찬과 이재명이 공동체인 것 같지만 이해찬도 어떤 사람인데요. 자기 살 길 찾지. 이재명 버려야 자기 세력이 민주당을 이끌고 민주당이 오래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면 이재명을 버리죠. 이화영은 의원도 했고 자생력이 있습니다. 정진상, 김용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칼럼에 힘을 실는 건데요. 김성태의 금고지기 13일 날 구속됐는데요.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요 조사에 따라서 이재명은 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화영도 오늘 소환됐습니다. 대북 송금 혐의로 첫 소환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관점은 김성태하고 대질이 언제쯤일까? 이화영이 이해찬의 똘만이고 이재명의 똘만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잔뼈가 좀 굵은 사람이니까 오리발을 내밀 수 있어요. 결정적인 건 김성태하고 대질 질문하면 김성태가 누굽니까? 조폭두목이에요. 당연히 정치 상관없어. 난 간첩으로 몰리기 싫어. 근데 이화영의 햇소리에 전라도 사투리를 어따 거시기가 거시기 해불어요 하면서 그때 나하고 했던 얘기 내가 그때 돈 주고 우리 근거지기도 다 얘기했는데 이거 뭔 얘기요?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불어버리면 대질신문에서 전라도 사투리로 막 쏴붙이면 이화영이가 당황한다. 근데 만만한 놈과 이봉규 같은 놈이야 뭐 유튜브나 하고 만만하니까 뭐 계속 오리발 대질신문에서도 아마 오리발 내밀 거야. 그러나 김성태
김성태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조폭이에요. 잘못하다간 진짜 뒤통수 맞아. 눈을 부라리면서 등치도 이렇습니다. 1m 90에. 어따 마 엄매 하고 나오면 꺼내서 순대를 어떻게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이화영이 쫄아서 대질신문에 불 수밖에 없어요. 줄 수밖에 없다니까. 이화영이가 오늘 조사받고 있는데 이 녹화하는 동안에는요. 여기서는 불지 안 불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불어도 증거는 이미 검찰이 다 가지고 있고 관건은 김성태와의 대질신문. 검찰이 대질신문을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김성태 앞에서 거짓말 못하지. 받은 거 안 받았다고 그럴 수도 없고 아유 김성태 앞에서는 안 돼. 때로는 조폭이 이럴 때도 더 필요한 겁니다. 그 농담이고요. 일본에서는요. 야쿠자죠. 야쿠자를 어느 정도 묵인해줘요. 큰 대형 사고 치기 전에 그 존재 자체. 야쿠자 사무실이 번벗이 있어요. 무슨 구미 해가지고 큰 대도시마다 다 있습니다. 무슨 구미 해가지고 버젓이 간판 내놓고선 사무실 운영해요. 그래도 놔두는 게 왜 그러냐면요. 잡범들이 예를 들어서 강도들 어정쩡하게 금품 뜯는 깡패들 양아치들 이런 게 없어요. 야쿠자한테 걸리면 손이 잘라지든가 죽거나 그러니까 차라리 형무소 가는 게 나아. 야쿠자한테 걸릴까봐 좀도둑질을 못해요. 경찰에 걸리는 게 차라리 나. 그래서 일본이 치안이 좋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그렇다면은 김성태의 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호프 한동훈 장관이 오늘 얘기했죠. 곽상도 윤미향 사건 이거 재판 결과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제대로 얘기하면서 검찰이 이거 제대로 다시 해야 된다. 다시 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나오는데 한동훈 장관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한테 직접 수사 지시는 못해요. 그러나 이런 소리 한마디 하면 검찰이 완전히 쫄아가지고 인사권자니까 야 이거 이재명이 잡아 쳐넣지 못하면 우리 그냥 골로 가겠다. 나 이제 법무연수원 뭐 이런 데 한 대로 가겠다. 통영 이런 데로 쫓겨나겠다. 지금 난리 내는 거 아닙니까? 검사들이 그냥 독을 쓰고 그냥 구벼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안 돼 이제. 끝났어. 이재명의 목에는 쌍방울이 제일 먼저 방울을 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만약에 이재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만약 부결되더라도 쌍방울로 그냥 이거는 뭐 골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쌍방울로 이재명의 방울을 달아버립니다. 야 이게 이름에도 아이러니가 다 있는 거예요. 이재명 쌍방울. 아 이것도 마이크를 띄워야지. 쌍방울 이재명 문재앙. 아 이게 이름 잘 돼야 된다니까.